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전통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아마 전통주들을 마시거나 술들을 드시는 게 덥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많은 분들이 탄산이 들어가고 약간 저도수의 맥주 같은 술들을 많이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통주는 여름에 많이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주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소비자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다가 전통주 칵테일이라는 것들이 많이들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통주 칵테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들을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주 칵테일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칵테일 전문가 이석현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석현입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롯데호텔에서 바텐더로 37년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2000년부터 아마 여러분들 국가 자격증 조주기능사라는 자격증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주기능사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제가 전통주 칵테일도 국가 자격증에 넣는 그런 부분에 일조를 했고요.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바텐더협회 협회장으로 일하면서 전통주 산업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칵테일이 뭔지를 잘 모를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칵테일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로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칵테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콕스테일, 쑥탁의 꼬리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그래서 칵테일은 혼합된 음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믹스드 드링크, 혼합된 음료를 우리가 칵테일이라고 얘기하는, 단 모든 그 음료가 혼합됐다고 해가지고 칵테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칵테일은 색과 향과 맛의 조화가 이루어진 혼합된 음료를 칵테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다른 질문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 폭탄주라고 표현하는 네. 소주와 맥주를 섞는 거, 네. 이것도 칵테일이라고 아주 큰 범위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큰 범위에서는 우리가 이제 칵테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 폭탄주를 우리가 칵테일이라고 하지는 않는 게 뭔가면, 색과 향의 맛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폭탄주가 유래된 거는 산업혁명 때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요즘 보니까 우리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드듯이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위스키에다가 맥주를 혼합해서 빨리 부글부글 끓는다 해서 유래된 게 폭탄주의 유래인데, 그 폭탄주를 우리가 칵테일이다, 딱 넓은 의미에서는 혼합된 음료이기 때문에 칵테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교과서적인 그런 면에서는 우리 칵테일이라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칵테일 안에서도 그럼 전통주 칵테일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전통주를 접하게 된 게, 롯데호텔 바비런들의 팟바가 상당히 좀 유명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항상 바에 오면 메뉴만 보고 그냥 나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나라에서 마시던 이 칵테일이나 이 음료 자체가 자기 나라에서는 6,000이나 와인을 한 병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몇만 원에서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적인 걸 뭔가 마시러 왔는데 이 한국적인 게 좀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때 좀 한국적인 칵테일을 외국인들한테 좀 선보여야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전통주 베이스 칵테일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즘 많이 오고 그러지만은 한국적인 술의 베이스 칵테일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가장 한국적인 음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요즘은 전통주 칵테일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월드컵 기간인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 칵테일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거기 석사 논문을 쓰면서 전통주를 좀 뭔가 이렇게 외국인들에 맞는 그런 어떤 칵테일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한 재료를 전통주에다가 가장 한국적인 재료, 그래서 저는 뭘 사용했는가 하면은 복분자 청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복분자 이 자체가 붉은 색깔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복분자에 폴리페놀 유기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이제 약간은 레드 와인 같은 그런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실청을 사용했어요. 매실은 또 약간 화이트 와인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정유식 소주,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생각에 뭐 지금은 요즘 전통주가 워낙 많이 이제 고급화됐죠. 2000년도
정도만 해도 사실 전통주가 크게 뭐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누룩향이 아주 강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나는 게 옛날에 남한산성 소주가 있었는데 그 술을 담을 때 엿기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남한산성 소주 40도에다가 복분자청하고 매실청을 이용해가지고 세이킹해가지고 외국에 보면은 맨하탄이라는 칵테일이 있거든요. 그 맨하탄가 상당히 유명한 그 칵테일인데 그래서 그 맨하탄 같은 느낌이 들게 제가 이제 그걸 했더니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2002 월드컵 때 약간 붉은 색깔의 약간 좀 이렇게 붉은 악마의 유니폼 같은 컬러가 나와서 제가 이제 붉은 악마라고 했는데 상당히 좀 그 당시에 인기가 좀 좋았던 칵테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경기도 전통주를 이용해서 칵테일을 많이 만드시고 네. 또 많이 홍보해 주시고 계신데 네. 대표적인 전통주, 경기도 전통주 칵테일을 한 2개 정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2012년도 조주기능사 국가자격증에 조주기능사가 1년에 거의 한 10,000명 정도 응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전통주 베이스 칵테일을 뭘로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경기도 파주에서 나는 감옥로라는 술이 저는 이제 우리나라 술이 사실은 숙성을 잘 안 해가지고 또 뭐 위스키라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감옥로라는 어떤 술이 약재가 그 당시에는 8개 약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코리안 위스키 같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감옥로라는 이 칵테일을 한 잔 만들어서 드시면은 마음의 안식처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칵테일 이름을 힐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조주기능사 시험에 넣었는데 지금도 이제 힐링이라는 칵테일이 국가자격증 시험 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잔의 칵테일을 마시면은 이 마음의 안식처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거. 그리고 이제 경기도 나는 워낙 양조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막걸리를 이용해가지고 홍초미인이라는 칵테일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포천 도시재생 사업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농민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게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그래서 약간의 이제 파라솔 우산도 끼고 그래서 포천이 나는 막걸리로 만든 그 비 오는 날의 수채화라는 칵테일이 좀 있습니다. 그 경기도에 있는 다양한 술들을 전통주 칵테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석현 회장님이 많이들 노력하셨는데 오늘은 2가지 정도의 증류주를 이용한 칵테일과 그 막걸리를 이용한 칵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석현 회장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술들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럼 먼저 막걸리부터 해보실까요? 네, 막걸리 칵테일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정 막걸리로 만드는 칵테일이 되겠습니다. 운정 막걸리는 파주에 있는 양조장에서 만들었고요. 순수하게 쌀과 누룩만 가지고 만들었는데 상당히 단맛이 높고 새콤한 맛이 나는 그래서 칵테일의 원료로 쓰기 좋은 막걸리입니다. 칵테일 이름이 뭐라고요? 홍초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만드는 거 이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칵테일 만들 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차가운 거는 차갑게, 뜨거운 거는 뜨겁게 마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칵테일 만들 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라스를 차갑게 실링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가 그러면 칵테일 차가운 거는 우리가 몇 도에 드시는 게 좋을까 하면은 4도. 칵테일 자체 온도가 4도가 되는 게 가장 이렇게 드시기 좋은 온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글라스를 이 4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글라스 자체가 차가워져야 되는 게 우선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만드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하면 되겠죠. 이건 이제 빌딩 기법이기 때문에 바로 차갑게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글라스를 실링시켜주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보면은 이제 이 차가워지는 사이에 벌써 물이 녹아서 물을 이제 다시 따라내게 되고 녹은 만큼 사실 얼음을 더 채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얼음을 하나 더 채워서 그래서 글라스에 얼음을 8부 정도 채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근데 저는 혹시 만약에 집에 얼음이 이렇게 가거름이 많지 않으면 그 컵을 냉장고에 뒀다가 꺼내가지고 살짝 얼음 적게 써도 되는 거죠? 일반적인 바에서는 사실은 냉장실이 있어서 글라스를 냉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막걸리인 경우에는 막걸리는 저는 밑에 있는 부분까지 다 흔들어서 사용하는데요. 막걸리의 가장 좋은 장점은 뭔가 하면은 효모, 효소가 어느 술보다 많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섬유질이 있잖아요. 밑에 많이 있는 거. 대개 보면 우리 맑은 술맛 칵테일을 많이 만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는 막걸리다운 칵테일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잘 흔들어서 여기에 섬유질까지 다 혼합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막걸리 칵테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잘 혼합이 됐으면은 우리가
이 막걸리 자체를 이 글라스에, 요거는 이제 빌딩 기법 직접 넣기라고 해가지고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칵테일인데요. 바로 직접 글라스에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90ml. 그래서 요 치그가 요 적은 부분이 30ml고요. 큰 부분이 45ml인데, 그래서 적은 부분을 우리가 3번 정도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은 바로 이렇게 닫아주면 좋고요. 그래서 원위치 시켜주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칵테일은 청량감 있는 음료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제 소다우르나 뭐 스프라이트 정도든지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막걸리 이 자체에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토닉워터로 8부를 채우면 되고요. 근데 이 토닉워터는 지금 특별한 향이 없는 일반적인 네, 토닉워터. 일반 진로 토닉워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이 칵테일 할 때 막걸리에 뭔가 좀 이렇게 향을 첨가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꼬영뚜라고 오렌지 향이 나는 니끼류를 많이 사용을 해 주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니끼류가 없을 경우에는 대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꽃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련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뭐 여러 허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첨가를 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막걸리의 단순한 그런 어떤 향에서 여기 있는 요런 목련을 제가 우려내서 차갑게 이렇게 만든 건데요.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10ml 정도만 사용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목련 우려낸 걸 10ml 넣어서 여기에 조금 더 향을 제가 첨가해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목련차가 없으면 집에 있는 뭐 녹차나 뭐 히비스커스 차나 네, 약간 향이 그렇죠. 있는 예, 차들이면 약간 이제 막걸리에 어떤 향을 첨가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저거 모가도 요즘 뛰어난 향이 좋은 그런 부분이니까, 그죠? 아니면 뭐 생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하면은 이 막걸리에 다양한 향이 이제 우러나오니까, 그러면 나만의 막걸리 칵테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게, 식초라는 이 음료가 자연이 인간에게 된 최고의 선물이 식초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많이 그러는데, 이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막걸리 칵테일이 웰빙 칵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초를 조금 이렇게 넣게 되는데, 이 식초를 얼마 정도 넣는가 하면은 10ml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초가 산도가 좀 세니까 계량은 정확하게 좀 잘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식초를 10ml를 따라서 가능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부어도 되는데, 이렇게 부었는 것보다는 좀 약간 선라이즈, 선셋 같은 느낌이 되려 그러면은 이 홍초의 붉은 어떤 색깔이 은은하게 내려가는 형태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따라주면은 색깔이 붉은색이 보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요거 할 때 이제 홍초민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사실은 좀 더 붉은 색깔이, 그래서 이제 약간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레나딘 시럽을 5ml를 넣어주는데, 만약에 이런 게 없고 집에서 하는 지초 있잖아요. 네. 붉은 색깔이 나는 거 사용해도 되고, 뭐 다른 걸 좀 해도 되는데, 제가 요 상태로 드셔도 되기는 하지만은 조금 이렇게 요 색깔을, 제가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엄청 오랫동안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브릭스가 높아서 뭐 대개 한 2년 정도 보관이 되니까 조금 사셔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칵테일이 색이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약간의 이제 홍초 미인같이 미인이 느껴지게끔 그래서 그레나딘 시럽을 조금 요 상태로 드셔도 되지만은 조금 뿌려주면은 더 미인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좀 해줬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라이즈, 선셋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위에 올라간 재료가 밑에 하고 이제 혼합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씩 약간 살짝만 들었다 올렸다 들었다 올렸다 요렇게 하면은 이제 홍초민이라고 그러면 이제 선라이즈, 선셋 같죠? 네. 석양의 노을이 지는 모습, 예. 태양이 솟아오를 때 구름 사이의 그 모습, 그런 형태로 해서 제가 이름 자체를 홍초를 사용했지만은 홍초 중에도 미인이다. 그래서 홍초미인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 제공하면은 홍초미인이라는 칵테일이 완성되겠습니다. 두 번째 칵테일 기준은 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증류주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잡곡 누르기라고 하는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걸로
술을 만든 다음에 증류주를 만들었습니다. 술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고 맛이 고급스러운 증류주로 경기도 주류품평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한 증류주입니다. 이걸로 만들 칵테일은 무엇일까요? 담 다이아몬드 하이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뭐 이렇게 그 하이볼 많이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제 하이볼은 버번 위스키에다가 탄산수를 넣은 걸 우리가 하이볼. 근데 이 글라스를 우리가 민자 일자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하이볼 글라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대중화돼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담 다이아몬드 하이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이볼 하면은 위스키 같은 것들을 많이 써가지고 만들어서 먹는 편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이제 우리 전통주로도 하이볼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 담 다이아몬드도 알코올 도수가 높으니까 일반적으로 되게 보니까 거기 화이트 스피리츠 정도가 되게 알코올 도수 40도 정도 네. 되잖아요. 뭐 버번도 그렇고 그래서 이 담 다이아몬드가 가장 한국적인 뒷맛의 풍미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위스키 맛하고 또 전유식 소주 맛은 또 그런 어떤 네, 다르죠. 누룩의 은은한 향이 있듯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담백하게 끌고 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이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네, 이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건데요. 뭐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글라스를 실링을 시켜가지고 차갑게 만들어줘서 이것도 이제 빌딩 기법입니다. 그래서 직접 넣기인데 바로 글라스의 재료를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래서 담 다이아몬드 자체를 우리가 45ml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담 다이아몬드를 45ml 넣어주고 30ml 들어갔고요. 그리고 15ml. 여기는 제가 이제 약간의 그 탄산음료 중에도 진저, 생강향이 나는 진저 피어를 그 알코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진저 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더 이렇게 풍미가 생강향이 좀 더 나는 진저 비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저 비어를 여기 이제 얼마? 8부를 따라주면 되거든요. 이거 탄산을 따를 때도 직접 따르는 게 아니라 약간 벽면을 따라 타면은 탄산이 좀 더 적게 날아가는 네, 건가요? 우리가 이게 탄산을 따를 때 이유가 첫째 우리가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탄산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따를 때 이렇게 탄산이 올라오게 따라버리면은 우리가 거품이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찐빵에 안고가 빠진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니까 가능하면은 탄산을 이 칵테일 안에 머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이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산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산미를 여러분들 아마 레몬이나 라임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레몬을 스퀴즈를 해서 레몬즙을 짜게 되거든요. 레몬 스퀴즈를 해서 요게 이제 핸들헤드 스퀴즈라고 하죠. 이런 걸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손으로 네, 그냥 쭉 직접 따도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집에서 잘라 그러면은 이게 슬라이스 된 상태에서 짜야 되니까 어떤 형태로 짜야 되는가 하면은 댁에서 잘라면 이 기구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이런 형태로 짜시면 돼요. 이게 가장 빨리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손 힘이 그래서 좋으면 되네요. 네, 손으로 짜도 되고. 근데 약간의 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요게 이제 핸들헤드 스퀴즈라 해가지고 되게 이제 우리가 짤 때 요게 그 좀 주의할 부분 뭔가 손으로 짜면 여기 약간 쓴맛이 안 나오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 핸들헤드 스퀴즈 사용해도 그러니까 레몬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짜는 게 중요한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레몬 오일이 얼마만큼 이렇게 그 오일의 향이 많이 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약간 천장을 보고 이렇게 따르게 되면은 나오시죠, 그죠? 네, 보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 껍질 속에 오일의 향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 껍질에 오일을 넣는 거하고 또 안 넣는 거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짤 때는 이게 오일이 빠져나오게 껍질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요런 형태로 이제 즙을 짜게 되거든요. 요런 형태로. 둘 다 손에 힘이 강해야 되네요. 그렇게 뭐 많은 힘이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천천히 우리가 이렇게 누르는 부분 보고 이렇게 짜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짜서 10ml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혹시 이게 없으면은 요즘 그 제품화된 것들도 사용해도 사용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댁에서 이게 뭐 레몬 라임 시장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네. 되게 보니까 5개 3,000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 레몬 자체가 좋은 게 뭔가 하면은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칵테일 자체가 레몬이 들어 산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엄청 상큼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면은 저는 이제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제 직접 이렇게 레몬을 사셔가지고 네. 사용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그만큼 향기가 부여지니까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과일이 더 신선하고 향기도 좋겠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10mm만 따라서 부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개 칵테일에 보면은 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하면 프레벌 향하고 그리고 산미 그리고 뭐가 중요할까 하면은 단맛이 있어야 돼요. 단맛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음식을 만들 때도 예를 들어서 미역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소금을 안 넣었다. 그건 너무 싱겁게 느껴지겠죠. 그렇죠. 네. 칵테일도 그런 어떤 작용을 이렇게 시럽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럽도 10ml 좀 넣어주게 되고요. 시럽이라고 하면 밖에서 보통 파는 어떤 시럽들이 있는 거죠? 그 시럽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요거 전부 다 수제 시럽인데요. 댁에서 만들 때는 어떤 형태로는 뜨거운 물, 예를 들어 뜨거운 물이 100g이다 라고 가정하면은 그러면 설탕을 50g을 넣어서 녹이면은 그 시럽이 돼요. 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 시럽을 살라 그러면 하나만 18,000원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 내가 쓸 만큼 뜨거운 물, 그러니까 100도씩 끓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이 100g이다 그러면은 설탕을 50g 넣으면은 대개 브릭스가 50브릭스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다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액 부분하고 아액 부분하고 우리가 잘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살짝 틀었다 올렸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식을 해주는데 장식을 뭐 여러 가지 장식을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게 산다 그러면은 뭐 이게 이제 레몬 껍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떤 거기 모임의 특징에 따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껍질을 해서 이런 장식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일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쭉 하면 오일이 빠져나오거든요. 그 향이 근데 더- 이 오일의 향이 쭉 배어 나오는 걸 어떤 형태의 그리고 이런 형태로 걸쳐서 나가면 되는 형태도 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저는 집에서 바지를 키우거든요. 네. 이 화분에도 키울 수 있고 다른 이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우리가 키워야 되겠지만은 이런 어떤 바질 같은 경우도 바질을 한번 탁 치면은 바질의 향이 확 올라옵니다. 확 느껴지거든요. 바질 향이 올라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바질의 잎을 이렇게 장식을 해주면은 요 바질의 향이 쭉 배어 있는 걸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위에 저 두 개를 올림으로써 되게 고급스러워져 보이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장식은 여러 형태로 이제 할 수가 있다. 꼭 원칙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댁에서 담 다이아몬드 이용해서 진저비에 넣고 그리고 레몬즙 짜고 그리고 시럽 댁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레몬 껍질에다 바질이나 이런 형태로 올려서 장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담 다이아몬드 하이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술들을 그 칵테일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혹시 그 칵테일 여름에 이제 즐기기 되게 좋은 전통주 칵테일들이 많을 건데 네. 요즘 사실 술 소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네. 혹시 칵테일을 만들면서 조금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이야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사실은 저는 그 우리나라 약재가 어느 나라보다 사실은 이렇게 그 성분이라든지 여러 향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약재로서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사실은 서유럽 가보면 사실 계절이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곰팡이 문화가 많이 발달됐듯이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지역에 나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한약재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프레벌 향이 있는 그 리끼루라는 것도 다 외국에 보면 리끼루가 다 전부 다 약재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허브를 이용해서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허브 종류를 이용해 가지고 탄산수에다가 그렇죠. 우리나라 술을 조금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알코올이 세지도 않고 은은하게 알코올이 사실은 맥주 같지만 5도 6도 정도 되면은 그냥 조금 돼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렇죠. 어떤 사실은 독한 거 드시면 어떻게 금방 우리가 체하는 어떤 느낌이 들지만은 우리가 연하게 예를 들어 알코올도수 5도 정도 되게 그래서 여기 이제 진저비아라든지 뭐 진저비아가 없으면 탄산수에 생강넣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요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다양한 칵테일을 손쉽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영화 미나리라는 도 있지만은 미나리 향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죠. 예. 미나리는 사실은 여기 이걸 으깨가지고 탄산수에 그리고 술을 많이 안 넣고 조금만 넣고 그래서 얼음을 넣어서 드시면은 그게 미나리 하이볼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뭐 어렵지 않고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번 여름에 그 어려운 칵테일이 아니라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꼭 오늘 알려드린 거 말고도 아까 이석현 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그 국산 뭐 한약재나 허브류를 이용해서 전통주를 섞어가지고 탄산수를 조금 섞으면 재밌고 즐거운 하이볼들을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이번 여름에 좀 즐기는 그런 전통주 칵테일을 마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주 칵테일을 만들었으니까 어떤 맛인지 맛을 봐야겠죠? 자, 칵테일 맛을 시음하실 주무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술은 잘 못하지만 맛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네, 먼저 막걸리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초미인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일단 너무 모양을 예쁘죠? 자 드시면 되고 저는 조금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어떠세요? 너무 상큼하고 일단은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막걸리를 사용했지만은 막걸리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이제 칵테일에서 아까 넣었던 그런 향들이 나고 특히 이제 홍초의 그 새콤한 네. 맛들도 많이 올라와서 그리고 단맛도 좀 있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술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색깔은 어떠세요? 색깔 너무 예쁘고 저는 이제 맛이 막걸리 맛이 이렇게 아까 보니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꽤. 근데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면서 홍초 그 상큼한 맛도 나고 너무 맛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담 다이아몬드 하이볼 요것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바질 하나는 저도 하나 같이 넣어서 네. 먹어야 될 것 같고 네. 아이고 흘렸네. 짠할까요? 아, 예. 아유. 네. 맛이 어떠세요? 저는 이 허브 들어간 게 좀 약간 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증류주가 들어갔지만 증류주의 그 독한 느낌보다는 탄산이 들어가고 또 이제 진저가 들어가다 보니까 진저 향이 나면서 그 약간 뒤쪽에서 알코올감이 느껴지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되게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레몬도 또 들어가면서 레몬 향도 나지만 바질 향도 살짝 나고 그래서 되게 조화스러운 맛들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맛은 이렇게 단맛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증류주 저는 이제 좀 알코올 도수가 좀 있으니까 좀 많이 셀 줄 알았는데 그 레몬이 같이 들어가서 레몬의 그 시트러스 향기 그거랑 섞여져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먹으면서 코를 때리면서 너무 이 레몬 향이 너무 좋네요. 잘 가끔은 어울려요. 저희도 이제 이런 거 집에서 해 먹을 때 레몬 이제 필로 이렇게 껍질을 이제 하기도 하지만 레몬을 그냥 자체를 넣어서 그냥 그 레몬에서 나오는 향하고 맛하고 그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어렵지 않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또 하이볼이라서 한번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둘 중에 굳이 둘 다 맛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그래도 뭔가 하나는 선택해야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신다고 하면 저처럼 그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가볍게 정말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서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이걸 추천드리고 좀 잘 드시는 분들은 요것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둘 다 너무 다 좋은 칵테일인 것 같아서요. 집에서 한 번씩 만들어 보셔서 이번 여름에 즐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주 칵테일 많이들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